아침에 매일경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낮에도 영하권 추위가 이어집니다. 그 탓에 며칠 전에 눈이 좀 내렸죠. 녹은 곳이 많지만 여전히 곳곳에서 눈이 얼어붙었습니다. 주머니에 손을 넣고 빙판길 걷다가 자칫 넘어지기라도 하면요, 크게 다치실 수 있는 상황이니까요. 요새 같은 땐 아예 장갑을 껴서 두 손을 자유롭게 하고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신문 일면 기사부터 전해드리죠. 먼저 매일경제. 자, 매일경제 일면 큰 기사로 좀 다루고 있어요. 국회 상황인데요. 지금까지 국회 떠올리면 싸움만 한 것만 떠오른다. 싸움만 하다가 민생 법안은 일몰 그냥 그대로 다 사라지는 겁니다. 빵점 국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좀 더 보죠.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는가요? 8시간 추가 근로제 그리고 건강보험 국고지원 연장 끝내 불발됐습니다. 이대로면요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이런 가운데요 야당인 민주당은 농촌지역 표심을 아마도 의식했겠죠. 양곡관리법 찬반 논란이 꽤 있었는데 이거를 강행했습니다. 본회의로 바로 가져가기. 그래서 좀 눈총을 받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다음 조선일보 보시죠. 자, 어제 역시 국회 상황인데요. 어제 오후에 있었죠. 뇌물 혐의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됐습니다. 본회의에서 표결을 거쳤는데 부결이 된 겁니다. 자, 21대, 그러니까 현재 국회죠. 현재 국회에서 체포안이 처음으로 부결이 된 겁니다. 좀 더 보면요. 국회에서 찬성표가 101표, 반대표가 161표. 대략 보시면요. 지금 현재 국민의힘 의석수, 그다음에 민주당 의석수와 비슷하게 숫자가 좀 맞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반대, 이런 가운데 정의당은 이거는 부결하면 안 된다.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실제 던진 걸로 보입니다. 자, 이번엔 한겨레 보시죠. 자, 이쪽 끝에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좀 싣고 있는데요. 확실한 응징과 보복해야 된다. 그리고요, 북한이 핵을 가졌다고 두려워해선 안 된다. 최근에 북한 무인기 관련해서 굉장히 강경한 발언을 낸 겁니다. 어제 사실은 다른 일정이 있었는데 그 일정을 취소하고요. 이 무인기 관련 긴급 안보 회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이런 얘기를 꺼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 얘기도 있군요. 북한이 한 대를 보내오면 우린 2대, 3대를 북한으로 보내야 된다.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동아일보 보시죠. 자, 중국 코로나 상황 얘기인데요. 일본에 이어서 미국도 중국발 입국 규제 나선다. 지금 각국이 움직이고 있어요. 전 세계 코로나 확산 또 확산될까 걱정을 하는 겁니다. 검역을 강화하는데요. 일본은 중국에서 출발하는 항공기 착륙 공항 자체를 제한합니다. 한 4곳 정도로 제한하겠다. 이런 입장이고요. 대만, 그다음에 인도, 이탈리아 등등 입국 심사 강화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금 뭔가 좀 고민하고 있죠. 내일 방역 강화 조치. 아무래도 좀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강화하는 쪽으로 좀 갈 것 같은데 발표 예정입니다. 이런 내용 다루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일면 기사 짚어봤고요. 오늘도 다양한 분야의 뉴스 준비돼 있고요. 그 뉴스의 의미 짚어주시기 위해 4분 자리하셨습니다. 한 분씩 차례대로 소개해드리죠. 자, 우선 화면 가장 맨 왼쪽 숏자리입니다. 김수철 여의도연구원 부원장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요. 신정현 전 민주당 정책위원회 부의장 자리하고 계시고요. 두 분은 정책 쪽 주로 다루셨던 분들 소개드렸고요. 자, 3번째 자리는 김용태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나와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권지웅 전 민주당 비대위원 자리하고 계십니다. 자, 4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다룰 주요 이슈 첫 번째 이슈 준비되어 있는데요. 역시 키워드로 확인해 보죠. 방탄 예행 연습일까? 어제 있었던 본회의 체포동의안 부결 그 얘기군요. 그런데 이게 예행 연습? 예행이라는 말이 들어갔고요. 방탄이라는 말이 들어갔습니다. 방탄을 연습한 거다. 그렇다면 진짜 본 게임이 있다. 이런 뜻으로 읽힙니다. 기사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어제 상황을 몇 가지 장면으로 좀 소개하고 있죠. 한동훈 법무장관이 요 표결에 앞서 설명을 좀 내놨죠. 결정적 증거 있다. 이런 직격에도 야당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 방탄을 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됐고요. 역시 뭐 표결 결과 전해고 있고요. 한동훈 장관이 본회의장에 출석해 돈 봉투 소리도 녹음돼 있다. 주고받는 그 현장 녹음 다 돼 있다. 이런 거 증거 있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죠. 그러자 야당에서는 아니 왜 본회의장에서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 피의 사실 공표하는 거예요? 또 이렇게 또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난 뒤에 모든 결과가 나온 뒤에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 방탄 예행 연습을 했다. 아, 여기에 나오는군요. 방탄 예행 연습. 국민의힘에서 한 겁니다. 그리고 이 사진 보시면 한동훈 조무장관이 이제 부결 결과가 발표되고 이렇게 일어서는 모습. 그리고 나서 기자를 만나 또 몇 마디 좀 한 게 있거든요. 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럼요. 어제 상황 뭐 여러 인물들이 등장해서 한 예의가 있는데요. 동시에 좀 묶었습니다. 좀 길게 이어가 보겠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사안에서는 노웅래 의원이 청탁을 받고 돈을 받는 현장이 고스란히 녹음되어 있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구체적인 청탁을 주고받은 뒤 돈을 받으면서 저번에 주셨는데 뭘 또 주냐? 저번에 그거 제가 잘 쓰고 있는데 라고 말하는 노웅래 의원의 목소리, 돈 봉투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도 그대로 녹음되어 있습니다.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고 갑자기 녹취가 있다. 뭐가 있다. 이거는 방어권을 완전히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저의 경우는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청구되었습니다. 저에게 정당하게 방어할 기회를 주십시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 노웅래 체포동의안은 총 투표수 271표 중 가 101표, 부 161표, 기권 9표로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게 잘못된 결정이라는 건 국민들도 그렇고 여러분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민들께서 오늘의 이 결정을 오래도록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자리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체포동의안 이런 절차도 굉장히 좀 까다롭게 진행이 되죠. 근데 어제 여러 가지 뭐 주장들이 나왔지만 결국은 부결이 됐습니다. 기사 두 가지를 좀 전해드리죠. 내용을 보면 약간 결이 달라요. 좀 보겠습니다. 어제 사항에 대한 평가를 담고 있는 기사들인데요. 노웅래 체포안 부결됐다. 이재명 방탄 예고편. 요 내용을 큰 제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다 뭔가 민주당에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뭔가 훗날에 대한 어떤 생각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하고 있죠. 여기 있습니다. 여기 보면 뭐 아까 들으셨죠? 뭐 돈 봉투 부스럭 소리까지 담겼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는 피의 사실 공표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자극해서 부결을 불렀다. 뭐 이런 해석도 내놨습니다. 여기 한 가지고요. 다음 기사 보시죠.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4년 7개월 만에 방탄 국회. 그러니까 그동안 국회 상황을 쭉 보고 과거까지 적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 약간 좀 지적하는 걸로 보이죠. 뭐 그 기간까지 써놨습니다. 좀 더 보시면 이렇습니다. 민주당이 민심의 역풍 분명히 불 것이다 이런 우려를 했는데도 이렇게 부결한 거는 윤석열 정부의 정치 검찰 이거에 대한 반발이 거셌기 때문이다. 당내 분위기가 이랬다. 이거 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한동훈 피의 사실 공개에도 항의했다. 그러나 대선 공약 때 불체포 특권 폐지 뭐 이런 거 얘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근데 이 얘기 꺼낸 건 뭡니까? 머쓱해졌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정의당은요. 거대 야당이 방탄에 나섰다. 진보 정당에서도 민주당을 비판하는 입장.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방탄국회 됐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자, 어제 상황이 끝난 뒤에 뭐 여야에서 입장도 좀 나왔어요. 그리고 뭐 언론 인터뷰 사항도 있었고요. 그 내용 묶었습니다. 보시죠. 불체포 특권의 오용 남용입니다. 이재명 방탄의 예행 연습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마치 검사인 양 나와가지고 노웅래 의원에 대해서 녹취록에 대해서도 언급을 하고요. 상식적이지 않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설명이었어요. 자, 오늘 여야에 소속됐던 전직 지도부에서 좀 일을 하셨던 두 분 나와 계시거든요. 두 분 차례대로 제가 의견 좀 여쭙겠습니다. 먼저 김용태 전 최고위원. 부결될 걸로 예상하셨습니까? 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 그러면 가결될 걸로 봤습니까? 예, 민주당이
어제 국회에서 부결된 것을 보고 예. 아, 총선을 포기했구나. 아, 총선을 예, 포기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민의 오. 역풍을 불 것이 뻔한데도 예. 자당의 의원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저것이 정치 역학상 이재명 대표의 향후 있을 수 있는 체포동의안에 또 연결될 수 있는 그것까지 염두에 두고 아마 방탄으로서 막은 거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지금처럼 어떤 수사 상황, 사법 리스크 상황이 아니었다라면 어제 노웅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는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전 달라졌다라고 생각되고요. 결과적으로 민주당 의원들도 예.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예.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켜서 노웅래 의원을 지키고 이재명 대표를 지켜서 결국엔 공천권에만 관심이 있구나. 공천을 받는 데만 급급하다 보니까 민주당이 내세우는 가치나 정책을 지키기보다는 저는 좀 이런 사람을 지키기 위한 하는 것 아닌가. 굉장히 아쉽고요. 실망스럽고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지금 방탄이라는 굉장히 비판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예. 과거에 민주당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어떤 우월함이고 이런 게 있었는데요. 예. 사실 최근 몇 년 사이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권력형 성범죄라든지요. 예. 그걸 또 옹호하고 2차 가해하고 또 부동산 투기 의혹이라든지 또 최근에는 지금 개인 비리 의혹이 있는 노웅래 의원이나 예. 아니면 이재명 대표 건까지 이분들이 무슨 대단한 민주투사가 아니라 개인적인 비리 의혹에 대한 개인 비리 의혹인데 예. 여기서 당 차원에서 나와서서 방어를 하는 것은 그리고 그 근거로 무슨 검찰 탄압이다 이런 것을 두는 것에 있어서 예. 글쎄요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의견에 국민들이 얼마나 동의하실까? 저는 동의하시는 국민들 많지 않다라고 보고요. 예. 결과적으로 민주당이 굉장히 어제 국민을 좀 무시하는 그런 판단을 한 것 아닌가 굉장히 아쉬운 판단이고 실망스럽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시작하면서 총선을 포기한 것 같다 이런 모습 보니까 예. 그런데 의원들이 여기에 대해서 부결표를 던진 거는 공천을 의식한 것 같다. 그럼 공천을 의식하면서 총선을 포기하는 게 같이 가는 겁니까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거는? 뭐 과반 여야가 모두 다 과반을 차지해야 된다고 다음 총선에서 예. 과반을 의석을 가져와야 그렇죠. 된다고 다 말씀을 그 목표를 하지만 갖고 있죠. 사실상 그 소속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할까에 대한 의문을 한번 가져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야 특히 야당을 예를 들면 당선되기 좀 쉬운 곳에 소속되어 있는 의원들은 결국에 공천만 받으면 다음번에 또 당선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의 승리가 아니라 개인의 승리를 좀 당선 염두에 둔것 이런 아니겠습니까? 쪽만 앞세우는 거 아니냐라는 겁니까? 결과적으로 이재명 대표를 지켜서 공천권을 받기 위한 그런 생각이 아닐까에 대한 생각이 있습니다. 아, 그래서 공천을 생각해서 저런 건데 결국은 총선을 포기한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권지웅 전 민주당 비대위원께 뭐 기사에서 몇 번 제기됐어요. 어제 사실 한동훈 장관이 본회의장에서 체포동의안 그걸 요청하는 거니까 장관이 주무장관이 와서 요청하는 건데 사실은 이례적으로 뭔가 자세히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뭐 소리 녹음이 다 돼 있다. 뭐 부스럭거리는 소리까지 있다. 이거 돼서 민주당에서는 피의 사실을 왜 여기서 공표합니까? 강하게 반발했거든요. 이 발언이 부결을 자극했다.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이건 동의하십니까? 그 시각에는? 저는 뭐 한동훈 장관의 말 때문에 예. 이것이 부결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어. 물론 이제 앞서 김영태 최고께서 예. 이야기해 주신 대로 이런 그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의 개인 비리 의혹이 터져 나오는 것은 민주당 예.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근데 그렇다고 해서 부당한 어떤 수사 과정을 용인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불체포 특권이라고 하는 것도 회기 예. 중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그렇죠. 회기 그러니까 지금은 중입니다. 국회 임시회가 열리고 있기 때문에 불체포 특권이 있는 것이지 임시회는 곧 끝나기 마련이고 예. 게다가 이제 사전에 사실 노웅래 의원이 사실 검찰의 소환 조사에도 응했습니다. 예. 12월 6일 날 이 어. 검찰이 요청한 것에 자진 출두해서 조사를 받았다는 것이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있는 상황에서 굳이 지금 이 시기에 구속해야 될 필요성을 예를 들면 검찰 측 혹은 아니면 한동훈 장관이 설득력 있게 말했어야 되는데 예. 지금 구속해야만 한다는 것에 설득력이 떨어졌던 것이죠. 그러니까 수사에 협조해서 출석해서 조사도 받았고 그렇죠. 그리고 임시회 회의가 끝나면 그때는 체포 동의안이 필요 없는 상황이 되는데 왜 굳이 지금 이걸 하려는가 이 말씀인가요? 그렇죠. 지금요? 그때가 되면 그냥 법원에서 심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 법원이 보기에 이분은 구속해서 수사를 진행해야 된다라고 하면 그렇게 진행하면 되는 것인데 굳이 지금 게다가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피의자에게 예. 그런 것들이 적절하지 않다고 본 사람들이 저는 부결을 하지 않았을까 싶고 예. 사실 저는 이것이 뭐 공천을 위해서 혹은 아니면 이재명 대표를 방어하기 위해서라고 그러니까 생각하지 방탄 않습니다. 예행 연습한 거 아니냐 이 시각이 네.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이게 무기명으로 진행되기도 했고 예. 아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수사에 협조하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결정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요 표결이 있기 전에 노웅래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을 몇 번씩 뭐 연락하고 찾아가고 그러면서 뭐 읍소를 했다 그러죠. 그런 게 효과를 발휘했을까요?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작용이 있었겠죠. 어제 국회 모습입니다. 그러나 좀 전체적으로 오늘 신문들은 그렇게 이 상황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아요. 약간 좀 비판적 시각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앞서도 봤지만 아니 대선 때 그렇게 강하게 하겠다고 공약까지 했는데 왜 안 지킵니까? 약간 이런 시각도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